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근데 2부인데요. 제가 늦게 보니까 처음에 좀 피곤했는데 지금 안 피곤해. 왜요? 올라왔어요. 애들 고민 상담해 주면서? 올라왔다가 우리 네. 중간에 또 우리 둘이 또 그게 아니라 지금 흥분 상태에서 예, 지금 엔돌핀 막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나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속사정 공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고 작가님이랑 저랑 뭐 이렇게 분야 베셀은 뭐 어느 정도 찍어봤지만 종합 베셀 작가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그것 여러분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종합 베셀에 10위 안에 탑 10에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죠. 출판사의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듣보잡 아저씨 2명이 동 시간에 탑 10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만약에 출판 업계에서 내가 2명의 작가를 무명 작가를 준무명 작가를 베셀 작가로 만들 자신 있다. 그러면은 사기꾼이라 그래요. 미친놈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했거든요. 남들은 다 설레발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보란듯이 결과로 증명해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나라를 좀 더 살만한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보고 또 설레발 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보란듯이 결과로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딸 자식이, 아들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으로 저랑 고 작가님, 인생공부, 영덕공 팀이 꼭 만들어낼 거예요. 간혹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게다가 이런 게 있어요. 뭐야, 니네 뭐 책 광고 하냐, 뭐 하냐?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엔진을 하면서 동시적으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예. 또 기부할 수 있는 부분들, 음. 우리가 시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동시에 할 거예요. 예, 만약에 그거 아니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애 아빠가 가정 그렇죠. 이어가야죠. 우리는 돈 벌 저는 겁니다. 저한테 욕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 갖고 제가 뭐라고 하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너네 왜 책 파냐 그런 사람 진짜 쌍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 공부를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인생 공부에서 광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조용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애가 있고 고 작가님도 애가 있고 우리 친구들 아파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우린 돈을 어디서 벌까요? 선생님이 주실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비현실적인 사람들 제일 싫어요. 그렇죠. 제가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기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창고에서 준비를 해서 지금 700건이 관악구 공부방 30곳에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 며칠 뒤에 이제 방송 업로드 시점으로 이제 그게 됐겠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제 인쇄해서 다 까서 그렇죠. 60% 가격으로 책 사갖고 그 드리는 거예요 그거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택배는 누가 공짜로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책이 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내 따뜻한 마음 염력으로 책이 그러면 관악구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안 날아가요 여러분. 택배비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다음에 제가 또 요즘에 리스트를 받은 게 그러니까 순간의 실수로 그냥 사고를 쳐서
그 뭐 흔히 말하는 소년원이죠. 요즘 이제 고등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이제 소년 이렇게 재활원 같은 데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거길 또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거기 찾아가는데 그러면 비용은 누가 줄 건데 안 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건 제가 다 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담을 해보고 책이 필요하면 거기도 몇백 건 기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너네는 순간의 실수였지 열심히 하면 다시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올바르고 더 재밌고 성장하면 살 수 있다. 그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고 작가님 말대로 그거에 대고 선행은 하되 돈은 벌지 말고 돈은 니네가 알아서 벌어라. 여러분 우리가 흙 파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 갖고 뭐 흥분도 안 해요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마케팅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자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타겟 광고를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고 작가님은 뭐 30에서 뭐 50살 이렇게 나이를 네, 찍고 뭐 예. 독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카테고리를 찍고 돌리는 거고, 저는 20에서 40을 하고 영어, 독서, 자기계발이라는 거 카테고리를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주구장창 돌려서 보이는 분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막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게 집요하게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공의 이유고. 솔직히 이번에 제가 빅보카로 어느 정도 저희가 출판사, 솔직히 저는 출판사도 돈도 많이 벌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 누가 어떤 미친 출판사가 영어 해본 적도 없는 애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막 끌어주고 그랬지. 그런 출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같이 기부를 해주고 그런 출판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저희가 하는 얘기에 더 공신력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책은 저희가 이제 학습범 책은 진짜 모두가 읽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케팅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단행본이 팀이 없어, 돈이 없어, 적자를 한 번도 면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빅보카로 흑자라는 걸 좀 내서 그거 다 재투자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번역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미국 아마존 광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다 쏟아 붓을 거예요. 그건 적자 과거하고 붙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다 돈이에요, 다 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좀 현실에 대해서도 이런 걸 현실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인문학 파리들을 싫어하는 게 인문학으로 다 된다. 인문학으로 다 된다. 현실 감각이 없어서 싫어하는 거지. 인문학 자체는 아주 아름다운 학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민하는 연결이 되는데 오늘 네.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예. 자연스럽게. 네.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K양. 지난번엔 K 군인 2명인데 이번엔 K양. 다 K예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입니다. 저희 과는 다른 과보다 발표와 질문 그리고 논평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데 비해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 친구도 졸업선물이거든요. 졸업선물이라는 책에서 쓰신 공부 파트에 대한 글이 저의 공부 부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내보겠습니다. 난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건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고민입니다. 팟빵 라디오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이 사연 보낸 거예요. 이 친구도 좀 대표적인 거라서 뽑았는데 최근에 교양서를 읽어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책을 어려운 책이네요. 읽기 시작했는데 양이 방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 교양서도 초보자가 읽는 중급자가 읽는 책 등의 레벨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교양서를 읽을 때 완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책을 읽고 요약하고 독후감을 쓰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한 권의 책을 완벽히 이해해야 될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의미를 여쭈고 싶습니다. 이건 좀 고 작가님이 굳이 이 친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해서 네. 오랜만에 좀 설명 한번 해주죠. 독서에 대해서. 그 책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어보시긴 하셨어요? 읽어봤어요. 기억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철학가잖아요. 근데 철학가 때 이제 니체, 그 니체가 쓴 책인데 출판사 이름이 헷갈리는데 홍신사 거기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고전 시리즈 있는데 이제 1번이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에요. 책이 골 때리죠, 이 책은. 어렵죠. 저도 솔직히 기억나는 게 그 하도 짜라투스에서 저도 한번 펴봤거든요. 예. 저는 바로 덮었죠.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완독하기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냥 저는 어떤 것이 그걸 떠나서
내가 읽기 쉬운 책이 쉬운 책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좀 경험이 많으면 술술 읽힌다. 그거는 솔직히 되게 쉬운 책이죠. 근데 여기 원래는 이게 이쪽이 중급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정말 글자도 모른다. 되게 고급인 책이죠. 때문에 제 생각은 뭐 당연히 이제 초보자가 읽는 책이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읽기 힘든 책이 가장 어려운 책인 거고. 그리고 읽기 저는 이제 이래요. 짜라투라는 그 책은 자체도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책 읽었을 때 너무 힘들면 굳이 볼 필요 없다. 왜냐면 아예 독서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을 띄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어요. 야 이거 너무 이제 제 목표가 그 1번부터 그 홍신사인가 거기 나왔던 책을 다 읽는 건데 일본에 이 책을 만난 거예요. 이 책에서 끝났어요. 2번 3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 책 때문에 2번 3번을 대신 제가 그 사랑의 기술은 중간에 잠깐 읽었네요. 사랑 들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었는데 또 뭐 읽어보니까 또 제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서를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어려운 책을 자꾸 이렇게 막 애쓸 필요 없다. 왜냐면 그러다가 진짜 독서를 멀어질 수도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독서랑 책이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목표 얘기했죠? 목표 성취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책을 읽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잘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철학은 잘 모르지만 니체보다 좀 난이도가 쉬운 다른 철학자 책을 먼저 읽는 게 맞겠죠. 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 좀 인문학에서 고상한 척 하시는 분들이 애들 다 망치는데 네. 원전을 읽어야 된다. 뭐 해석서는 읽으면 쓰레기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서를 안 네. 읽어요. 그래서 잘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요즘에는 책 카테고리 잘 보시면 기본서라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위해서 수준을 많이 낮춘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댓글 뭐 이렇게 리뷰 보시면 큰 내용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그런 것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접근해 보면 이거 내가 이쪽 분야 계속 읽을 수 있구나 없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출판사가 몇 개 언급드리기 힘들지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내용을 쉽게 또 약간 그림도 들어가고 요약도 해주면서 나오는 기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양서를 다 기본으로 만들어서 기획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처음이에요.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초보 주식 그렇죠. 일주일 만에 투자하기 그렇지. 이런 거에서 뭐 용어를 알아야죠. 전유성 예, 뭐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뭐 일주일 뭐 한 달만 이것만 하면 전유성도 뭐 PC 한다 뭐 이런 거 그런 있었잖아요. 것들이 예. 이런 시리즈가 교양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런 책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완전 어려운 거 읽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해설서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 잘 아니 경제를 예를 들자면 간혹 뭐 자본론도 안 읽어보고 여러분 자본론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류 투성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경제의 어떤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원전을 읽기보다 화폐 이론 이런 거 뭐 읽기보다 그 개설사, 학설사,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부터 최근까지 쭉 풀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책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렇죠? 죽은 경제학자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런 네. 책들이죠. 세속적의 철학자들 이런 책들을 읽으시는 게 낫지. 거기 고전을 해서 원전을 계속 읽으신다? 못 읽어요. 되게 두껍고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거 읽다가 정말 알고 싶다. 알고 싶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또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깊게 하지 처음부터를 뭐 원전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해석된 거를 먼저 읽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 고전 같은 경우는 고전을 쭉 역사적으로 푸른 학설사 같은 거를 먼저 읽으시는 게 내가 이거를 정말 계속 읽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를 알 수가 있고 솔직히 일반 대중이라면 그 정도만 알아도 엄청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비슷한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전 대학원생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사실 논문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일단은 논문을 못 읽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텐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너가 언어 자체를 영어를 편안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그다음에 너 잘못이 아닌 것도 있다고. 왜? 논문이라는 거는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말이 서투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도 논문을 썼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는데 막 논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편하지 않은 글들이에요. 제가 그럼 뭐예요? 그럼 너는 전공 교과서를 이렇게 원서를 술술 볼 수 있니? 그것도 아니면 논문 읽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전공 교과서는 글쓰기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교과서로 낸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최소한 검증받은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라는 게 이게 옛날에 쓴 공부들이 논문들이 이렇게 잘 유들이 이렇게 잘 모난 게 다듬어져서 정설이 된 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나중에 점점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교과서도 못 읽으면서 무슨 논문을 읽냐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책을 뭐 남들이 읽어야 돼서 읽는 게 아니라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되풀이하는 건데 일단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게 남들이 읽는다고 나는 이거 안 읽으면 안 되나? 아니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높이뛰기랑 똑같아요. 뭐 1m 30을 성공해야 1m 50을 뛰는 거지. 남들이 야 1m 60은 그래도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1m 60만 계속 뛰면은 그 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이뛰기라는 것 자체를. 뭐 자세도 교정도 못 하고 그 성공을 하면서 내가 임프루브를 계속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뭐 내가 이해 없이 성공 없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완독의 기준을 너무 이제 너무 고정적으로 잡지 마시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초보자라고 하시면 책을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이게 좀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좋은 책이 나타나요. 그 책은 하나의 책이 50권, 100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이라면 그때는 정말로 깊게 책을 읽는 거죠. 깊게 책을 읽는 얘기는 요약도 해보고 서평도 써보고 정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근데 너무 처음부터 하면 또 이 사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책 읽으시고 대신 읽다가 그렇게 명절을 만나게 되면 그 책은 한번 씹어 먹자. 그 정도 책이다 하면 씹어 먹으면 되는데 완벽한 이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책은 대부분 책들이 마찬가지인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부족한 게 태반이에요. 내 안에 다양하게 든 게 있어야지.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한 번에 독서가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좀 그런 어려운 책들은 제독이 따라줘야 돼요. 그럼요. 예. 제독 없이는 그게 어떤 천재도 그렇게 책을 한 번에 하고 쓱 마스터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면 일수록 책을 다시 찾아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네. 그때 읽었을 때랑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뇌 근육이 붙으니까 보이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이해가 안 되면 또 책이 허접해 보이는 책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니까 나중에 다른 책 읽어 보니까 그 책이 정말 짱이었다. 다시 보는 책도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책을 계속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만약에 힘들면 굳이 힘든 거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른 편한 책 읽으시고 대신 그게 이제 조금 습관이 되고 책 읽는 게 조금 익숙해진다 했을 때에는 이런 양서 중심으로 하드하게 책을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야의 하드한 책이 뭐냐,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주변에 관련된 분들 추천해 주는 많이 있으니까 그 책 중심으로 책 읽어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면은 그 독서법 책은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그런 명저가 진짜 오랜만이네. 명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교양서들이 진짜 분야별로 네. 추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양하면 제가 자꾸 막 진짜 좀 염증 날라고 그러는데 문학, 철학, 역사만 교양이 아니라 수학, 과학, 경제, 뭐 비즈니스, 마케팅 다 이런 게 교양이에요, 여러분. 교양이라는 거는 지식 기반이라 그러는 거, 지식 기반. 여러분의 지식 토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사철만 읽으면은 되게 편협한 지식 교양이에요, 진짜. 제발 그 과학적인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제발 수학과학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그 이쪽도 문과도 그냥 말랑말랑한 거 말고 사회과학 책 되게 많아요. 예. 뭐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 최신 티오리들이 계속 책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왜냐면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검증해 나가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제주도 우도에서 카페라는 진철님이 재밌는 얘기 해줬잖아요. 자기 카페를 하기 전에 명상 쪽으로 많이 파갖고 막 명상 학교도 가고 명상 책을 싹 다 파갖고 이제 인간의 마음 뭐 그런 거를 꿰뚫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꿰뚫게 됐다 믿게 됐다고. 근데 카페 하면은 아주 끝장났다. 인간 마음 완전 관심법을 뚫어보기 때문에 엄마니 밤매움을 다 뚫어보기 때문에 내가 너 오늘 아메리카노 먹는다. 너 오늘 라떼 먹는다. 너 오늘 비스켓 시켜 먹는다. 그거 다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궁예됐다.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카페를 차리셨죠? 네. 그래서 부도날 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읽었어요? 컨테이저스, 예?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런 거 읽고 거기 있는 거 사례들 공부하셔서 이제 다시 카페가 살아났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웬만한 수준 아니면 쉽사리 실무로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교양서를 읽으면 좋지만 그걸 읽었다고 내가 슈퍼스타가 된다 그런 꿈은 빨리 접으시는 게 낫고 되게 현실적으로 교양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는 거고 실무는 실무고 그렇게 분리해서 사고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내공이 깊어지면 서로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거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학 역사 읽었기 때문에 뭐 주식을 이해한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이상한 아저씨 있어요. A씨가 생각나네요. 왜냐면 A씨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럼 본인이 투자해서 떼돈 버는데 투자 직접 안 하시잖아요. 책은 잘 파세요. 책만 잘 파시고. 요즘에는 잘 못 파시더라고요.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민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L군. 거의 뭐 기미박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나도 K니까 사실 제가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계속 망설이다가다 저도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나이가 27살인데 10년 정도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20년 이후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군대는 간신히 제대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고 다시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계속 은둔형 생활을 하다가 저 스스로 답답한 마음도 들고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아파하는 것 같아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더 암울해져 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신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저 스스로도 무언가를 해서 적어도 자식된 도리만큼 해하고 싶은데 솔직히 하고 싶은 일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팟캐스트 들면서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저와 다른 세계의 고민 같고 어쩌면 정상 범위내에서 너무도 벗어나버린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괴롭더군요. 사실 질문은 저 같은 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입니다.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해온 것도 없는 제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한테 이렇게 푸념이 나오고 어리광을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친구들 보면 가엾죠. 얼마나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으면은 나이가 27. 일면식도 없는 저 아저씨 2명한테 이걸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열심히 대답해드려야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더 음지에 있기 때문에 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표 질문으로 뽑았는데 K군한테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팟빵을 들을 거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K군이 어떻게 보면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대로 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거는 네거티브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경을 바꿔드릴게요. 포지티브 선글라스, 그러니까 포지티브 글래스를 쓰고 딱 긍정의 관점으로 세상에 바라보면은 L군은 잃을 게 없어요. 그렇죠. 뭘 해도 다 플러스 이제부터. 그러니까 남들 시선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아주 좋네요.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들은 막 대기업 가야지 그러는데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한 게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제부터는 뭘 해보는 재미를 느낄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막 남들은 그러잖아요. 알바 뭐 열정 페인에 뭐 근데 일군은 다 해도 돼요. 다 남는 거예요. 하면 하는 족족. 일단은 사람은 해본 만큼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옛날에 언젠가 해보려는데 우리 누나랑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실화. 우리 누나랑 우리 매형이랑 이제 한국 사람이랑 싱가포르 사람이라서 이제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막 누나 결혼한다 그랬을 때 막 난리 쳤죠. 막 미쳤냐고 외국인이냐 왜 결혼하냐고. 근데 누나는 막 죽어도 결혼할 거라고 매형이랑. 그래서 매형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뭐 아빠는 뭐 매형 얼굴도 안 봐요. 우리 집에 있지만.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 누나가 결혼하게 됐냐? 아주 되게 웃긴 케이스로 되게 그 당시에는 긴박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웃긴 건데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잠깐 들어왔거든요. 제가 간장게장을 제가 아주 제 진짜 진짜 껍데기까지 먹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갖고 막 진짜 아주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 전 진짜 간장게장 쉐이크라도 있으면 먹을 기세인데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엄마는 이미 마음을 좀 굳힌 상태였어요. 누나 결혼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간장게장 그 귀한 거를 아들만 사줄 수는 없잖아요. 사이도 자식인데 매형 것도 2마리 사온 거예요. 근데 그 매형이 이제 싱가포르니까 간장게장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혐오 식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장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누가 나한테 뱀머리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거든요. 뱀머리. 아니, 누가 그래 어느 뱀머리를 막 원숭이 골 이런 거 못 먹거든요. 진짜. 예? 누가 그렇게 해봐요. 막 전갈 이런 거 먹으면 못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쪽에서 맛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매형 보고 먹으라 그랬어. 나 매형이랑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매형이 이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누나도 안 먹거든. 우리 누나도 간장게장 안 먹거든. 근데 내가 그 막 맛있는 거. 예, 근데 우리 누나랑은 좀 그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아. 부모님이랑 싸우는 거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그랬어요. 우리 매형한테 멍청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 안 먹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 먹는 거라니까 우리 누나랑 나랑 싸움이 붙은 거야. 내가 거기서 비아냥거리니까. 그래서 완전 대판 싸웠어요. 막 진짜 의절할 정도로 너무 싸워서 우리 엄마가 볼 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누나랑 너무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아빠를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이건 진짜 집안이 풍비박살나니까 아버지가 회사에 다시 오셨어요. 잠깐 점심시간에. 그래놓고 막 싸우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매형이랑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말꼬를 투고 이제 결혼을 허락해준 계기가 됐어요. 결국 싸움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매형이 간장게장 어느 순간 먹게 됐어요. 한국말 하면 그 간장게장 없냐고. 아니 내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이 얘기 안 해드렸어요? 간장게장은 처음 예, 듣는데. 그럼 안 해드렸구나. 한국말 하면 간장게장 없냐고. 그 아주 쪽쪽 빨아먹는데 나보다 더 잘 먹어 우리 매형이. 막 그 간장 국물도 퍼마셔 우리 매형은. 그 짭짤한 맛에 빠진 그 거예요. 맛에 빠졌구나. 짭짤한 맛에 빠진 밥도 거예요. 2개 빠졌구나. 예. 나 지금 먹고 싶어. 예, 어떡해.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뭐냐? 사람은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장게장이 혐오 식품인 줄 알았는데 국물까지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군은 지금 뭘 하셔야겠어요? 작은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본인 입으로 나한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저 같으면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한 6개월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그걸 의미가 뭐냐? 아르바이트 한 동 고스란히 다 저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엄마 다 드릴 수 있고. 시급 6턴이라고 쳐도 하루에 8시간씩 하면 얼마예요? 하루 주 40시간 하면 24만 원, 한 달 하면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갈 때도 집에서 도시락 싸가면 되잖아요. 예? 아르바이트 하면 점심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럼 그 돈 고스란히 아껴서 엄마 10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미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27살까지 L군이 일을 지금 안 했다는데 엄마가 그럼 다 키워준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한테 보답할 수 있는 처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성취감이 올라가요. 뿌듯해지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세상이 보여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인 게 장점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적성에 맞는 일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그렇죠. 내가 네.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부를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럼 아르바이트 해보면서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한번. 내가 책을 하나 추천해 주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거기서 일단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으면서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독서를 한번 해보고 거기 추천서가 많이 있어요. 예? 거기 추천서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씩. 너무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특히 거기서 1편이요. 도가 1편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반복적으로. 예. 안 되면은 내 책도 좋아요. 졸업 선물. 왜냐면 공부를 너무 안 했으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1단계 책인데 0단계 책이 있어요. 졸업 선물. 아니 앞에 친구들 보세요. 다 졸업 선물 읽고 이 부분은 자기가 알았다. 이 부분은 자기가 본인이 해결하겠다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서 그렇게 시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나는 L군이 부러운 것도 있어요. 왜? 저랑 고 작가님은 한계 많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나아갈 거밖에 없지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L군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가 지금 그다음에 아직 초보의 레벨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지금 보상받는 구간 선형 구간에 있거든요.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공부라는 거 일이라는 거 하면은 뭐든지 포화 구간에 들어가 세츄레이션.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다. 뭐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 L군이 말한 거 다른 사람들의 고민은 다 거기에 있는 거. 포화 구간에 이제 다 진입한 사회 초년생들의 고민이고 그 포화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L군은 선형 구간. 선형 구간 뭔 말인지 모르면은 내가 1을 넣으면 1을 받을 수 있는 구간. 1을 넣으면 2, 4 이렇게 선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1을 넣어도 0.1밖에 안 넣는 구간이고 얼마나 지금 그 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 어떻게 보면 최고의 즐거울 수 있는 기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일단 작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작은 목표까지 줄게. 알바부터 구해보자. 알바부터. 예? 동네에서 알바라도 구해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알바 못한다고 지적하면은 그거를 꾸짖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고 작가님 지난 에피소드에 요번 에피소드에 김연아 얘기한 게 지난 에피소드 때 고 작가님은 뭔가 이렇게 의식을 고치시고 싶을 때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면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걸 보면서 아 저 어린 친구가 얼마 진짜 5천만 동포까지 합치면은 뭐 6, 7천만이라는 그 부담감과 그거를 진짜 객지에서 이겨내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러면서 내 인생 스승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 레스 브라운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가셨는데 그 흑인 동기부여 스피치로 미국에서 1등 먹으신 분이 계세요. 네. 막 그분은 콘서트가 아니고 대중강연을 하면 6만 명, 5만 명 이렇게 스테디움에서 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막 그 컴파일레이션이라 해서 이렇게 합친 파일들 막 이렇게 동기부여 합친 파일 외국 파일 보면은 그분 동영상이 항상 50%가 넘어요. 나는 그분 저는 고 작가님이랑 똑같은 게 옛날에 저 영화 하기 싫을 때 저 진짜 빅복하면서 진짜 컴퓨터 모니터 쪼개버릴 뻔한 적이 한 30번 있었거든요. 너무 하기 싫은 거 끝도 안 보이고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되고 싶으면 막 진짜 막 아우 지금 생각해도 빡이 올라왔고 진짜 그 컴퓨터 막 도끼로 쪼개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 그래요. 막 저랑 고 작가님이 막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패버리고 싶을 때가 막 진짜 막 앞에 있는 거 다 부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레스 브라운 그 강연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레스 브라운이 딱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뭘 시도했을 때 페일 하면은 페일한 게 아니었다고. 페일한 날이 아니고 오늘은 캐릭터 빌딩 데이를 한 날이라고. 말도 얼마나 멋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를 완성한 날이란 거라고. 예? 아,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도 되게 그 멘탈 문제도 있었고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감을 많이 얻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L군한테 기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미션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바도 구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아무 책에 뭐 졸업 선물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쉬운 책. 제 책은 안 사봐도 돼요. 그냥 서점에 가서 서서 읽어도 되고 쪼그리고 앉아서 읽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빌려봐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뭘 해보고 다시 나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L군이 어떻게 바뀌었나? 안 바뀌면 왜 안 바뀌었나? 내가 또 같이 고민을 해줄 테니까. 왜냐면은 L군 같은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는 L군이 다른 이런 친구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L군이 성공하고 L군이 성장해서 성공을 하면은 엄청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하나 얘기 드렸잖아요. JH군이 전문대 다니다가 공무원 진짜 자기 꿈이 아니라 남의 꿈도 아니라 그냥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원초적 욕망을 따라간 친구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본인이 그렇게 나한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에서 나라를 뭐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안정된 삶도 그런 목표도 없었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 게 있어요. 저는 뭐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꿈도 전혀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JH군이 와갖고 독서를 하고 이겨내고 그 카드 뉴스가 나가니까 그 다음날 교원고에 그거를 보고 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똑같은 이 친구는 진호가 아닌데 그냥 JH인데 진호라는 친구도 진호가 아닌가?
하여튼 다른 그 JH라는 나도 음. JH라고 저도 JH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최고의 수업은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공부 학교는 최고의 수업을 만드는 학교로 만들고 싶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이 주구장창 떠드는 방송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우리가 고치시켜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여러분이 다른 친구를 성공시켜서 이 나라가 더불어 좀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길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군은 이제부터는 신나는 일만 앞으로 남았습니다. 신나는 일만 남았으니까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인생을 즐겨보세요. 우리가 고 작가님이 저랑 이제 L군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이 친구는 이제 조울증까지 빠졌다 그러고 삶에 답이 없어 보인다 하니까 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요번 에피소드에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좀 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되게 많아요. 제가 제 캐릭터 특성상 대학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좀 보편적으로 대답해주고 싶어서 이제 뭐 쭉 읽어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공부 페이지를 애독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인생공부 페이지를 작년에 우연하게 알게 되는데 공감도 되고 또 새롭게 깨우치는 글들이 많아서 감명 깊게 구독 중이에요. 그리고 2월에서 서울에서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를 연다고 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서 강의에도 참석하였답니다. 흐흐. 그 당시 여러모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어디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이래요.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대요. 박사과정 하고 싶으면 제가 가진 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석사 때와 달리 리스크나 기회비용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정신없이 연구에 몰두해 목표를 달려가는 도전할 수 있다는 거의 마지막 기회 시기라는 열망도 있고요. 비록 지금 성취가 아쉽긴 하지만 반성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 주제 리스크 진로에 대해도 고민이 되지만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해볼 뿐이 아니라 박사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었던 인간관계와 지도 교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은 신 박사님께서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공부만 한 사람들은 보통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고 그 후로 내용을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석사 과정을 하면서 대학원이라는 환경을 경험해보니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생활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박사 과정을 마치 수험생 같은 것이어서 많은 것을 즐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저의 삶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생각을 넓혀가고 단점을 고쳐야 할 시기에 4년 동안 공부만 하며 살아가는 제 자신에 갇혀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고 주변 사람 편안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박사 과정을 거친 후에 저 역시 공부만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공부만 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생각을 좀만 깊게 해보시면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그럼 제가 저는 박사를 했잖아요. 전 삼성까지 다니고. 그럼 저를 지켜보시면은 제가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 못하고 막 모난 사람 같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거를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책만 읽은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죠. 인문학파리들. 인문학이면 다 된다. 예? 그다음에 뭐 공부면 다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기준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PhD가 필로소퍼 닥터럴 디그리의 줄임말인데 필로소퍼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필로소피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철학자잖아요. 철학자가 제가 늘 말하지만 철학자의 정의는 여러분 괴테 칸트 공부하는 게 철학자가 아니라 탐구를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게 레오낭이 피타고라스한테 물었을 때 피타고라스가 철학자라고 대답을 했고 필로소퍼라고 대답을 했고 필로소퍼 뭐 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치를 탐구하면 다 철학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동 그 면의 그 탱탱함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쳐봐요. 완전 제가 이제 일부러 뺀 거예요. 완전. 여러분도 철학자예요. 우동 철학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우동 식감을 최대한 탱탱하게 만들까? 예?
어떻게 하면은 우동이 불지 않게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면 여러분 우동 철학자가 된 거예요. 요리사 철학자가 되신 거예요. 무슨 칼포포고 뭐 니체고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철학자가 아니라 또 그쪽 그다음에 그것만 공부하면 진짜 철학자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니체와 뭐 데카르트 칸트는 그 당시에 인간이란 거의 그 심성에 대해서 뭐 인간의 이게 본성에 대해서 탐구를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남이 탐구해놓은 것만 줄줄줄줄 읽으면 철학자 아니에요. 오히려 우동 연구하시는 분이 훨씬 철학자예요. 철학자의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이치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학습자일 뿐이에요. 학습자. 이게 박사를 한다고 뭐가 나고 세상에 한다는 그거 완전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럼 딴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를 가면은 뭐 그럼 둥글둥글해질 성격이? 회사랑 박사랑 뭐가 다른데요?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연구를 하는 거고 회사는 좀 더 상용화에 더 가까운 거고 박사는 조금 더 뭐랄까 미래 선도적 기술을 더 연구를 하는 사람인 거죠. 오히려 박사가 훨씬 좋은 게 회사는 여러분이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박사는 내가 연구만 잘하면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솔직히 어디나 똑같아요. 어느 지도교수나 똑같아요. 아웃풋만 잘 내오면은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과정이 중요하고 심성이 중요하고 인성이 중요하냐? 항상 사람이 아웃풋을 잘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쉽게 말하면은 이 심성이 나쁘고 인성이 나쁘고 열심히 과정이 없었으면 완전 지탄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다 교수가 그럼 좀 덜해요. 그거에 대해 지탄이 비난도 덜하고. 그래서 여러분 평소 생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독서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깊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탐구 능력이 늘면은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빅보카랑 우리 부모 공부를 성공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린 거에는 절대 책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 티핑 포인트 3대 법칙 있잖아요. 고착성은 기본이고 바이럴 시키려면은 마케팅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마케팅을 기존의 마케팅 서적도 몇 개 읽었지만 엄청난 실험 설계를 제가 하면서 그거의 비밀을 열심히 제가 캤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뿌듯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되게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과연 이게 우리가 빅보카는 먼저 성공을 했는데 부모 공부에도 먹힐까 했는데 잘 먹히는 거예요. 저랑 고 작가님이 얼마나 그 쾌재를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학습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박사과정 그 학습 능력을 되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다 박사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또. 왜 안 되냐? 일단은 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 호기심이. 내가 새로운 거를 탐구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박사과정 자체는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 그런 게 없는 사람이어갖고 솔직히. 그러니까 막 호기심이 넘쳐나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얘는 그냥 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가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사를 하면서 여러분 인건비를 받는 데도 많지만 월급보다는 반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되게 적거든요. 인건비가 엄청난 기회 비용이에요. 그래서 당장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빚 있고 그런 친구는 회사가 맞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좀 기반을 두고 저는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취업이든 뭐 이렇게 뭐 진학이든 좀 그런 걸 고려했겠는데 그냥 박사하면 뭐 인생 끝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박사를 한다고 뭐 인간관계가 뭐 썩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리더십을 갖고 연구실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 그 다음에 팀원들과 으쌰으쌰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낼 건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오히려 회사에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리더십을 일찍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사는. 왜냐면은 회사는 뭐냐니까 뭐 가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쫙 깔려 있어서 내가 리더 잡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구실은 분명히 내가 리더 랩장을 잡는 순간이 오거든요. 다 안 하려 그러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내공을 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질문이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에 대한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경험해 가나니 석사 과정 때와 달리 연구시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측면을 보게 되고 또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도 교수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신방사님께서는 박사과정 시도 지도 교수님을 그 연락을 드릴 만큼 존경할 수 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도 교수님 연구 주제 환경 연구실 사람들 모든 분이 잘 맞고 만족스러운 것을 찾는 욕심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지도 교수님에는 적어도 이런 분이어야 한다 또는 이런 부분만은 잘 맞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게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석사과정 보낸 지도 교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무슨 비리라든지 엄청난 문제를 본 적이 없고 연구에 대해 열정적인 하시지만 가끔 드러나는 교수님 보았을 때 제 입장에서는 존경할 수 있는 교수님이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선배들도 교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많았고요. 뭐 교수님은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어떤 교수님을 뽑아야 되냐 그런 질문인데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석사 박사부터는 직업이에요, 직업.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 프로의 영역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진짜 직업이에요. 연구비를 받으니까. 그 제가 이거는 좀 직장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여러분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회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다 학원비 낼 거예요? 안 내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뭐 그렇게 뭐 배움을 그걸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왜 오해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끔 저같이 훌륭한 사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에? 그런 건 여러분 인생에서 로또 만든 거랑 똑같아요. 저같이 그다음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숨막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항상 다 좋은 면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제 일하면 얼마나 무섭게 하는데요. 우리 출판사랑 일하면 우리 출판사 우리 부장님한테 내가 얼마나 무섭게 하는데요. 진짜 우리 이사님한테 내가 얼마나 무섭게 하고. 예? 제가 고 작가님은 그거 봐서 알죠. 제가 진짜 한번 맘먹으면은 엄청 독하게 해요. 진짜 막 눈물 쏙 나오게 해요. 사람들 다 진짜. 그런 거 막상 하면 저 싫을걸요? 맨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할 수 있다 격려만 하지 진짜 제 밑에서 일하면 막 눈물 쏙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일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달래기도 하고 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도교수도 똑같아요. 어떤 지도교수가 좋은 교수냐면은 일단은 뭐 저는 문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어요. 이과는 연구비가 있는 교수가 되게 좋은 교수예요. 일단은 지도교수는 중소기업 사장이랑 똑같거든요. 사장의 역할은 딱 하네요. 오더를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예요. 사장은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밑에 분들이 그건 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파이자 오메가죠. 예. 그러니까 사장 오더를 따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일감 가져오면 끝 난 거야 사장 역할은. 큰 역할을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끝은 아니고 80 한 거예요. 80. 그렇지, 큰거 한 거죠. 이제 리더십으로 20은 해야 되긴 하지만 교수도 똑같아요. 진짜 큰 거 한 거죠. 교수도 똑같은 게 연구비가 있는 교수는 다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면은 그 랩은 다 좋은 랩이에요. 어느 랩이나.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저는 좀 이제 그다음에 착한 교수님이라는 건 없어요. 그것도 로또예요. 교수님이 착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걸 바라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프로축구 선수면 저쪽 팀 애들이 나한테 반칙 안 하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정한 룰이 있으면은 그거 안에서는 다 해요. 그리고 진짜 프로 이런 운동 보면은 그 심리 싸움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칙도 일부러 되게 많이 해요. 고의적으로. 그거 보세요. 그 지단한테 와서 귓속말로 인종차별 발언하니까 지단이 박치기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프로의 세계예요. 그게 예를 들어 레드카드 받아 알 것 수아레즈 보세요. 그 마지막에서 신의 손이라 그래서 그 옛날 어느 어들컴인지 까먹었는데 손 올려갖고 골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막은 다음에 레드카드 받고 퇴장 당하고 승부차기로 그때 어디냐 어디죠? 우루과이인가 거기 올라갔잖아요. 거기가 예? 그게 퇴장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게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상대편에서 보면 쓰레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편 국민들은 비통에 빠졌죠, 그걸로. 네. 근데 우루과이 국민은 어떻게 됐어요? 희희낙낙이 된 거예요. 수아레즈 영웅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프로의 세계예요. 되게 잔인해요. 근데 그거는 대가를 받았잖아요. 퇴장을 당했잖아요. 다음 경기에 못 나오고 그렇죠. 그것까지 감수할까까지 자기가 그게 충분히 값어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도 교수한테 그래서 여러분 막 인자한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교수님 욕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나 우리 교수님이랑 진짜 멱살 잡고 싸울 뻔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저 지도 교수는 좋은데 나도 저런 지도 교수 그런 게 여러분 오해예요.
그런 게 오해라고요. 그런 걸 빨리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이상한 마인드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진짜 대학생까지만 할 수 있는 마인드는 다 버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을 찾는 거.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충족시키는 배우자는 여러분 드라마에나 있어요. 없어요. 예?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은 단점은 내가 참아내야 되는 거고 장점은 내가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상대방 파트너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맨날 그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진짜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빠르고 멀티 감각적이고 그런 거로 잘한다 칩시다.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일 부족한 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왜 인내심이라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야 장점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가 없어요. 세상에 장점만 내가 쏙 빼먹겠다? 아주 이기적인 마인드예요. 제가 그 빅데이터로 단어로 세상 읽기 하면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단어를 1800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는 걸 보여주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랑 이거 빅포카에도 실려있는 내용이구나. 싱크가 똑같이 돼서 완전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포지티브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제로섬에서 포지티브가 저는 긍정힘으로 나아간다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점과 단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을 찾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배우자든 교수든 직장 상사든 누구나 저도 단점 있고 고 작가님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을 안고 갈 수 없으면 일을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단점이 없겠어요. 응? 예를 들어 우리 지도 교수님 나는 존경하지만 단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나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 교수 1년차 때부터 학생이어갖고 경험이 거의 없으셨어요. 나한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수 밑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그런 의지로면은 우리 지도 교수님은 나보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좋은 면만. 나쁜 면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정말로 내 부족한 것까지 커버할 수 있냐가 실력이거든요.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날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호날두가 승모근이 되게 굵어요. 이렇게 목 뒤에 근육이. 그거는 크게 축구랑은 상관없는 근육인데 왜 그거를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그 근육 훈련을 트레이너랑. 왜? 자기는 세계에서 최고의 몸값의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부상당하면 안 된다. 호날두가 점프를 되게 높게 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탁 하면 목 부상이 바로 오거든요. 그거는 되게 치명적인 부상이라서 이제 다른 부상은 잔 부상은 조금만 참으면 가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근을 엄청 키우는 거예요. 호날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위기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도 교수를 선택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이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면 못 가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단점이 더 많아요. 장점이 더 작아요. 근데 그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예? 단점은 참아내고. 예?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인건비 줄 수 있는 교수면 되게 다 훌륭한 교수예요. 그럼 웬만하면 자기 가서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논문도 쓰고 그 정도면 됐지 디테일까지 따질 수는 없어요. 저한테 맨날 사람들이 박사님은 어저께도 제가 성대 가서 이 방송 기준으로는 전주지만 성대 가서 들은 게 박사님 어떻게 박사를 하시게 됐었습니까? 그 어떤 계기가 아무 계기 없고 그냥 했어요. 예? 학점이 남아서. 근데 그 학점 왜 남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장학금 받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박사랑 상관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비즈니스 마인드가 대학교도 순전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다녔어요. 왜? 등록금 내기 싫다는 마인드로.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자. 예? 응? 고 작가님이 이렇게 다 날 위해서 내놓고 학교에 내놓고 간 돈을 내가 다 받아와야겠다. 왜냐면 고 작가님이 학교 그냥 다니지 않았거든요. 자퇴는 비록 했지만 학교에 킵해놓은 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만날 줄 몰랐지만 그 돈 내가 받아오겠다. 형! 그 돈으로 제가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좀 여러분들이 되게 실질적인 말씀이시네. 예,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분명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는 계속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는 계속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좀 정리해서 좀 글로도 써드리고 할 테니까 이제 또 고민이 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고민하면 계속 보내세요. 언젠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환경이 이상적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본인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 지금 당장 힘들지만 나중에 그런 게 쌓여서 내가 리더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좀 더 뭔가 남다른 분위기라고 하신다면 우리 옛날 때 그 인생 공부에서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 우리 독자분이 투고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이 나오는 건데 꼭 팔로우라고 하더라도 리더만큼의 리더가 날 어떻게 대할 건지가 아니야.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있는 위치 안에서 이 팀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벌써 그릇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오늘 이제 고민은 다 마쳤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팟빵 게시판 한번 제가 좀 이게 좀 살펴드리면은 예. 뭐 요즘 영어 얘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예, 제일 많아요. 우리 예. 쓰리스타님은 항상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우 또 그 후원해 주셨죠. 후원도 아, 해주시고. 또 박수. 왜냐면은 그런 후원해 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다 스튜디오 비용 이런 게 들어가고 그렇죠. 녹음 비용도 내야 되고 예. 다 돈이에요, 여러분. 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막 여러분한테 막 신나서 해주는 것 같은데 어디서 다 돈 벌어서 저희가 내야 돼요 그거를.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나니아님인데 우리 그 나니아님 옛날에 우리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산다고 TV도 없는데 막 너무 자기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TV를 적극적으로 포기한 거라고 주도적으로. 아주 너무 멋있는 분이고 훌륭하고 37을 10번 넘게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다 갖춘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아, 훌륭해요. 저 될 거라고 믿어요. 란니언님은 100%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공부 팀처럼 제가 속한 공동체에 서로에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우, 벌써 자랑스러워요. 예? 멋지네요. 저부터 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 몸부림치고 있어요.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꼭꼭 강사를 모실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강사료 되게 비싼데. 나니아님이 불러주면은 싸게 해도 갈게요. 내가. 그러니까. 예, 나니아님은 내가 특별하게 딴 분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제 컨텐츠 감사합니다. 업로드 다 됐습니다. 그 이제 또 어드밴스도 다 올라갑니다. 네. 필립쌤 필립쌤이 회사원인데 막 출장 갔어요 지금. 막 바쁘고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립쌤 어디 도망 안 갔고, 근데 필립쌤도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 개론서를 쓰고 계세요. 영어란 무엇인가? 진짜 언어학적 관점으로 총 개론서를 써드릴 거예요. 그렇게 또 기대되네요. 진짜. 예, 만나 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알찬 하루님이 동기부여 짱짱 잘 됩니다. 인생 공부팀 화이팅도 써주셨고, 히도리님 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되게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준우킹님이 다스티처 매우 굿 진짜 빠른 포리너 같아요. 외국인 아니죠? 저 영어 이걸로 마스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우리 다슬쌤은 외국에 산 기간이 더 기세요. 거의 바이링구얼이죠. 예. 빅포크 음성 8장 감사합니다. 자몽자두님 다슬쌤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쓰리스타님 또 같이 반했다고 쓰셔졌고, 이제 또 필립쌤 안 하시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읽어드렸. 그러니까 나니아님까지 이제 다시 왔으니까 이제 다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거 읽어드린 거구나. 이렇게 한번 다 훑어드리면서 이게 앞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 뭐 고민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좀 효율적으로 시간 쓰려면, 왜냐면 제가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고 작가님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고민하는 상담 해주는 시간을 자주 가질 거고, 그다음 좀 보편적인 고민을 자꾸 꼽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그냥 막 보내세요. 계속. 왜냐면 그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실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성공 사례 같은 것도 계속 보내주셔서 다른 분들이 일깨우실 대로 노력을 하고, 나중에 성공 사례 보내주신 분 하면